주셨는데요. 다음 사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차차 완성차님의 역시 대형주로 가볼게요. 현대차를 이분도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98%의 비중 갖고 있습니다. 12만 9천 원인데요. 매수 가격이 손실도 크고 비중도 많아서 지금 걱정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12만 원 깨고 내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김정수 전문가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의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싸더라도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아주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를 살 바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있고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살 바에는 5G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있고 이걸 살 바에는 중국 소비재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뭐 하루에도 뭐 그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유동 장세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처럼 공정한 자유무역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한 이 자금이 좀 분산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변수가 계속 주식시장에 끼어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등 아니면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싸다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야, 너 말고도 살 수 있는 업황이 괜찮은 주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이번에 CES 갔잖아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2028년에는 이제 개인 비행체 상용화 될 거다. 굉장히 또 큰 그림을 또 그려냈는데 이것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세요. 결국 주가가 말해줬다, 답을 말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고 보겠죠. 시장에 참여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산업군들이나 종목군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제 초보자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기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렇게 취지할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년 뒤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8년 뒤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의지는 알겠다 이거죠. 의지는 알겠고 화이팅도 해. 근데 그거 가지고서 내가 여기다가 몇천억 1조를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관심은 가져볼게. 이 정도인 거죠.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금을 움직이려면 언제 사냐면 현대자동차가 저평가 때 매수를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자금을 운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대자동차를 살려면 다른 대형주들을 편입을 해놨는데 걔네들이 더 이상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이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사면서 이제 더 이상 얘네들 지금 가격에 사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소비주도 아모레퍼시픽도 사고 호텔신라도 샀어요. 어느 정도 목표치가 다 도달됐어요. 근데 얘네들을 더 이상 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낙폭주들이나 투매주들을 보면서 신용 반대매매 나오면 그때 이제 좀 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좀 투매가 나왔었을 때 단발 매수가 붙을 수 있는 형국입니다. 그게 이 기업이 저평가되거나 실적의 이익이 계속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미 채워놓은 포트에서 더 이상 이 포지션 취할 수 없었을 때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자금을 투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덱스를 추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업 투자를 할 때는. 어렵네요. 그럼 IT랑 중국 소비주가 이제 고점 부담까지 느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저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저는 슈팅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 섹터들은 사실 그 전에 한번 가격 조정이 한번 좀 세게 있었고요. 오늘 급락 나왔던 주식들, 현대건설, 뭐 엘리베이터 경협주들, 그다음에 뭐 GS건설 건설주들, 그다음에 이제 정유주들, 화학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랬었을 때는 이란바에 관련된 유리시가 줄어든다는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 다음에 저가면서 좀 붙을 수 있는 형국이 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11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정도 깨지면은 저는 이런 거 한번 단발 매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저는 약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추격 매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자리는 좀 아니지 않나.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투매 나오면 급반등까지 좀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정리해보면 손절하지 말고 일단은 좀 보유해보고 비중이 8%. 98%면 이거는 이미 뭐 물을 엎질러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이 주식의 급반등 시기를 노리는 타이밍을 보고서 지금 하진 않고 네. 저 같으면 즉각 3분의 1은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 중국 소비주를 이동을 하든 뭐 5G를 이동하든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고 예. 그러고 나서 3분의 1 물량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저가 매수 뭐 노리든 투매를 노리든 그 이후에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98%를 비중을 싣고서 쭉 끌고 가기에는 좀 기대 수익률이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저는 계속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3분의 2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즉각 저는 교체 의견 좀 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방송에서 중국 소비주 많이 이야기 해드리니까 중국 소비주나 그다음에 IT 반도체보다는 저는 전기차를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이나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던 이제 5G. 5G에서는 서지 시스템이 제일 나아요. 이노와이어나. 그래서 이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동일한 자금을 집행한 거 대비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관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좀 손실이 커서 지금 90%가 넘어가니까요. 거의 60% 이상을 정리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서 만회하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30%는 하방이 지금 10만 원 아래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요, 김정수 전문가님, 10만 원 이탈한 이후에 반등치는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네. 그러니까 목표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설정을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10만 원이 깨진다고 해서 이 가격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10만 제가 계산한 가격은 98,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성장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익이 뭐 급증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싸게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아주 싸게. 여기서의 아주 싸게라는 거는 뭐냐면 반대 매매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매매. 그랬었을 때는 비자발적인 매매가 나오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투매가 더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을 기본으로 하단이 만들어졌었는데 1,890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신용 물량이 리먼 사태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자발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서 현대자동차를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사람, 14만 원, 13만 원대 들어갔던 사람, 들어갔는데 물 탔던 사람, 아니면 신용 거래해가지고 자기가 평가자산이 높았던 사람들이 나는 손절하기 싫은데 증거금을 담보를 못해서 네. 비자발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걸 기관 투자가들이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그걸 역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 나왔었을 때는 네. 반발을 노릴 수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한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등치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은 투매 이후의 기술적인 반등, 그 신호를 명확하게 포착해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30%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4차 완성차님 힘드시겠지만 이 내용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